시켜. 법대로 해. 요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 지금 이거 아껴놓고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이제 완결되면 네. 좋은 방법이에요. 완결되면 한 번에 보려 너무 감질 나가지고 네.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님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상하게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저는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원래. 아, 그러세요?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 뭐 변호사가 나오는 리얼리티 뭐 이런 거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나오면 돌리는데 이건 일단은 그 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좋은 역할로 나오든 안 좋은 역할로 나오든 그 고정적인 캐릭터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되게 벗어난 너무 신선한 캐릭터여서 맞아요.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요새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거의 실제 사례와 유사하게 나온 회차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소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박사님 혹시 로또 하세요? 로또 사본 적은 있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돼지 꿈을 꿨다, 네. 뭐 호랑이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 꿈이 심상치가 않은데 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날은 왠지 그냥 한번 사보고 싶잖아요. 응. 이 로또가 참 당첨이 된다고 할 때는 인생에서 2번 찾아오기 힘든 그렇죠. 너무나 큰 행운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때로는 진짜 그만큼 큰 비극의 시작인 맞아요. 경우도 네. 꽤 많아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소개된 사건은 실제 사례예요. 약간 조금 각색이 됐긴 액수나 뭐 네. 그 등장하는 상황. 인물들의 뭐 수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큰 틀은 도박꾼 친구 3명이 네. 도박 자금으로 로또를 사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되면 이걸 나누기로 약속을 해요. 네네. 근데 결국은 당첨이 한 명이 됐고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받지 못하는 친구 2명이 소송을 걸어요. 이 돈 왜 주기로 했는데 내놓으라고? 안 주냐 이렇게 소송을 거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3가지가 뭐 큰 쟁점이긴 했어요. 하나는 일단 도박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도박에 관련된 모든 약정은 사회상규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인데 그렇다면 이 도박 자금으로 산 로또가 당첨됐을 때 분배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냐 혹은 네. 이거는 별개냐 이거 쟁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한 약속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뭐 내가 로또 당첨금 이거 뭐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거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이혼을 할 때 줘야 이혼의 되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3가지를 네. 조금 제가 겪어봤던 케이스 혹은 제가 살펴봤던 케이스들이랑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이제 도박이 뭐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무효인 행위인데 도박 자금으로 산 로또 당첨금은 뭐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너무 특수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실제 사례긴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금 도박 자금이라고 말하는 게 네. 3명이서 같이 도박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도박 돈이 돌고 돌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중에 아무리 돌고 돌아도 내 자금이 있고 얘 자금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판돈이 이제 뭐 있을 수도 네네. 있고요. 그것도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보통 뭐 로또 당첨금 분배에 있어서 도박까지 개입되는 상황은 흔하지 그러지 않기 않죠. 때문에 네. 이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설명을 뭐 많이 드리기보다는 너무 법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사안 실제 사안에서는 이 도박과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은 별개로 봤어요. 예. 아니 하늘도 무심하셔요.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로또 그러니까요. 당첨되게 해요?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이 당첨되게끔 좀 해주시지. 잘 쓸 수 있는 아유. 사람한테 주면 더 좋을 텐데 네. 뭐 너무 랜덤인가 봐요. 그래서 랜덤이어서 저한테도 아직 안 왔나? 박사님한테도 아직 안 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아까 쟁점은 그 로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그냥 가볍게 한 약속 네네. 이거 지켜야 되냐? 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죠 사실. 그렇죠. 이거 로또 나 술 마시면서 이거 로또 내가 당첨되면 줄게라고 했는데 이거 줘야 돼? 진짜로?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약속이어서 줘야 돼요. 그냥 말로 해도요?
네, 술자리나 뭐 되게 캐주얼한 자리, 뭐 가벼운 자리에서 합의로만 이루어진 거, 혹은 뭐 서면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런 약속이 있으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진짜 실제로 로또 당첨금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제가 이 사건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런 사건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계약서 샘플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있을 정도로 뭐 분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뭐 약정금은 몇 프로로 몇 프로로 하고, 뭐 세금은 어떻게 하고, 며칠 지급 받으면 며칠 이내에 지급하고, 뭐 이런 거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보통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번호 알려준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꿈을 꿔서 번호를 지금 봤는데 나는 이런 운이 없고, 나는 좀 당첨 운이 이런 게 없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사가지고 해라, 이 번호. 대신에 당첨되면 나한테 줘야 돼. 예,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의 사안은 n분의 1 한 금액을 줘야 되냐 마냐 하는 문제인데, 그 드라마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등이 내가 당첨이 되면 내가 너한테 2억 원을 줄게. 네. 근데 이 사람이 8천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덜 줬네요. 덜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네. 아. 이것도 약속이니까 지급을 하라라는 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민사적으로는 내가 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안 주면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냐라고 그만 할 때,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네. 약간 이거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어쨌든 당첨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이상, 이 공동으로 분배받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 당첨금의 공유자라고 보고 있어요. 공동의 돈이다. 네, 예. 공동의 돈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나머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람들만큼의 지분만큼을 보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서, 그렇네요. 만약에 이걸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사든 형사든 이런 판례들 혹은 케이스를 보면 약간 어떤 약속은 좀 신중하게. 그렇네요. 예.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뭐 가볍게 술자리에서 네. 뭐 얘기한 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다만 이게 소송으로 만약에 갔을 때 진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그쵸. 너 왜 당연히 거짓말 쳐? 그런 게 있죠.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네. 없는데, 이 발빼면은 사실은 이거 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많이 같거든요.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처음에 이제 실제로 본 증인이 있었는데, 예. 이 증인이 뭐 자기가 한국 국적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했죠? 약간 증인을 좀 매수한 것처럼 네. 조작된 증인을 세워서 결국 이제 승소를 받는 이런 스토리로 갔더라고요. 네네. 실제 케이스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증인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럴 것 증인은 같아요. 필요하죠. 이걸 입증을 해야지. 입증이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친구들끼리도 막 장난으로 야 내가 이거 뭐 하면은 뭐 할게 이러면 막 야 이거 녹음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경우는 좀 그런 증거를 네. 남겨놓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도박 현장에서 도박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원래부터 친밀한 뭐 이런 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 그랬겠죠. 증거를 남겨놓거나 할 가능성도 네. 좀 컸죠. 예, 만약에 실제 사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술자리에서 내가 로또 당첨되면 너 줄게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녹음하고 이게 무조건 마음 바뀔 것 녹음하세요? 같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말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좋은 꿈 꾸면 어디서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 봐요.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 쟁점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이 케이스에 분배하기로. 승소를 예, 했어요. 그래서 승소해서 당첨금의 일부분을 배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배분받은 사람이 배분 받고 나서 돈이 많아지니까 변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해요. 이혼을 말하려고 해요.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려고 네네. 하는데, 네. 이 경우에 이 로또 당첨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냐? 이거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뭐 꼭 1등이 아니어도 2등이어도 그럴 수 있죠. 뭐 예. 몇 천만 원 되면 이게 재산 분할에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고, 이것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또 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려면 이 재산의 증식이나 기여해. 유지에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배우자 일방 당사자의 그 운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이제 기여한 바는 있을 게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특유 재산으로 봐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는데 남편이 너무 귀찮아. 금요일 밤이 와서 이렇게 귀찮아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로또 사러 가고 싶은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남편아 좀 대신 사다 주라 이렇게 남편이 막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로또 한 번만 사다 줘라고 해서 사왔는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엔 기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정말 애매한데, 글쎄요.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거 자동으로 했는지 수동으로 했는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 남편이 예. 사오면서 수동으로 한 번호를 건지. 했다. 그럼 남편 운인 거죠. 당연히 뭐 응. 기여를 했다고 보겠지만, 근데 또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로또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예. 카드로 뭔가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샀다, 뭐 네가 샀다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카드 내역을 보면 아는데, 현금은 이거 입증이 애매하다고. 그렇죠. 뭐 CCTV라도 또 볼 수 있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죠. 이게 뭐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 분할까지 갔을 때까지 뭐 이게 남아 있다는 증거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이 입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카톡으로 부탁을 했다. 그러면 뭐 좋죠. 남겨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쩌다가 뭐, 우연히. 뭐 예. 그런 경우면 또 입증이 되겠지만, 글쎄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가서 사오기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인정이 될지는 참, 그 그러네요. 기여도 근데 뭐 조금은 인정이 되겠죠. 뭐 기여도라고 뭐 반반인 건 아니니까 늘 그렇죠. 좀 적게라도 뭐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된 사실을 안 알린 거예요. 아, 이 배우자한테요. 배우자한테 안 알렸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네. 할 때, 이거 이혼 사유는 가능합니다. 이제 배우자 사이에서 중대한 사실을 이제 고의적으로, 안 알린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잖아요. 로또 네. 1등 당첨금이 얼마나 큰데, 근데 고의적으로 이거를 은닉하고 막 숨기고 막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신뢰관계에 정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 사유가 가능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물론 이혼이 되면 뭐 위자료 청구도 일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나누지 여전히 못해요. 재산 분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나눠져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또 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랑 만약에 로또를 뭐 산다 만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약정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약속을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걸로. 요즘 이상한 변호사 의혹은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이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제가 이 법정물이나 변호사물의 드라마 종류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법리적으로도 너무 설명을 탄탄하다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영우에서 다룬 그 사건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네, 맞아요. 법리적으로 되게 이게 체계가 잘 짜여 있어서 네. 보기가 좋다, 보기가 네. 편하고 흥미롭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드라마 홍보같이 됐는데 재밌어요. 요즘 드라마 뭐 재밌는 드라마 많지만 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 변호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나온 사례 또 한번 같이 알아봤네요. 오늘 사실 처음이어서 막 너무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끝났는데 제가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왜요? 매주 더 나아질 거라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좀 예쁘게 봐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견만 주세요. 이렇게 네네. 댓글에 나쁜 글 남기지 마시고 우리 송 변호사님 상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나쁜 거 말고 대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할 테니까요.
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나날이 발전하는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뒷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